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입니다. 오늘 주제는 구독자분께서 자기의 이제 사연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돈이 생겼는데 베트남에 뭐 집을 지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남성분하고의 이제 전화 상담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서론, 뭐 본론, 결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아는 베트남 사람에게 자기 아는 뭐 지인을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한 케이스인데, 근데 신부가 한국에 와서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자분 입장에서 좀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잦은 다툼이 많았겠죠. 잦은 다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남성분께서는 이제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이렇게 했어요. 정말 뭐 나한테 왜 이러냐? 이혼을 원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제 3자인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건 맞지만 또 모르는 또 뭔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자가 한국에 살다가 갑자기 뭐 집을 뛰쳐나간 거는 뭐 연애 때와 다른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여성분이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3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이상 중립적인 부분에서는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남성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이 여성분하고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근데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사촌 그 언니도 전화를 하면 이렇게 바꿔주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없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신부가 한국에 와서 이런 트러블로 인해 가지고 갔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면 어떤 도움을 드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얘기도 덧붙여서 얘기했죠. 대부분 한국 남성들이 외국 여성이 한국에 오게 되면 남성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이 가정적인 모습, 그리고 내 아내를 좀 위해주는 모습,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대부분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말이 많아요. 계속. 그래서 제가 역지사지로 제가 남성분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사장님께서 베트남에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언어도 안 되고 그 나라의 문화도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도 노력을 하는데 배우자가 이게 안 된다고 자기한테 막 뭐라고 잔소리 한다라고 하면 사장님도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말을 따뜻하게 해도 모자를 판에 이혼을 하길 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싸우자라고 하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제까지 신부가 한국에 오기 전에 뭐 연애도 자주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부부 생활을 같이 하셨는데 그렇게 내치게끔 대화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기회가 돼서 그 여성을 만난다라고 하면 정말 석고대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들겠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내가 깨끗하게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다. 괜히 말도 안 되는 걸로 약속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전공법으로 나가셔라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타 업체에서 이제 결혼을 하셨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 관계에 있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했던 한 서른 한 중후반 정도 된 남성분이에요. 되게 열심히 살고. 근데 이제 그 남성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연찮게 뭐 이러이러한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가지고 베트남에 집을 짓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성분의 이 관계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신부가 한국에 와서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잘 깨어졌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뭐 서로 트러블도 없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안 좋았던 그런 사례들을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지금 삐그덕삐그덕 되는데 마치 혹을 달러오는 것처럼 부추겨 오는 것처럼 장인 장모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을 만들어 달라. 뭐 나중에 뭐 문제 생기면 뭐 우리들이 알아서 책임지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이 아내하고 사는 것도 지금 힘든 판국인데 더부살이로 이렇게 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이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 업체 그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자꾸만 이제 신랑 탓을 막 하고 아내한테 뭐 그거 해줄 수 있지 않냐 없냐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베트남 신부 편을 좀 많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신랑이 아내한테 뭐 용돈을 주든 선물을 주든 이거는 본인의 마음이 편하고 본인이 해주고 싶으면 자연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업체 사장이 당연하듯이 이건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옆에서 훈수를 두게 되면 신랑이 되게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내가 주는 게 상대방이 받았을 때 기분 좋으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냐 이 말이죠. 근데 마치 당연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았던 또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좀 이렇게 의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죠. 만약에 둘 사이가 지금 뭐 한국에서 산 지 10개월밖에 안 됐고 그리고 둘 사이에 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에 삐그덕삐그덕 하고 서로 막 싸우고 답답해하고 이런 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신부의 부모님도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위하고 내 딸이 정말 잘 살게 위해주고 뭐 베트남에 오면은 정말 내 아들처럼 뭐 챙겨주고 한다라고 하면 베트남에 뭐 집을 못 해주겠냐. 근데 어떻게든 뭐 한국에 와가지고 돈이나 벌려고 하고 자초지종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문제 없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사위한테 뭐 이만저만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안 될까 이렇게 뭐 제안을 해가지고 동의를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일방적으로 태클을 타듯이 빌드업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남자들이 바보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고 와이프하고도 그걸로 이제 막 해주면 안 되냐 문제없게 만들게 뭐 오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남성분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둘 사이에 자녀가 있고, 그리고 아이도 잘 키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가 뭐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또 둘 사이에 트러블이 없고 서로를 많이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라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여성과 내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기간이 한 8개월 정도가 돼요. 신부가 한국에 올 때까지. 그러면 제가 항상 우리 회원분들,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예요. 어차피 신부가 한국에 오려면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미리 넣지 않는다. 둘 사이에 뭐 대화가 단절이 된다든지, 뭐 돈을 요구한다든지, 뭐 선물 요구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냥 다른 사람을 소개를 받으면 된다. 뭐 연락했는데 연락도 없고, 어디 가면 간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라도 남기고, 뭐 왔으면은 전화라도 해주고 하는 게 예의거든요. 매너고.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여성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죠. 네.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아프니까는 거짓말 해가지고 병원비 좀 주세요. 뭐 오토바이가 고장났으니까 병원비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남성을 알기를 이제 호구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정말 나하고 사는 데 있어서 진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 남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에서 나랑 살면은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잘 살 수 있겠지. 그거는 이제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변하지를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내가 몸으로 익히고 배워오고 한 사람들은 이게 상대방이 느꼈을 때 기분 나쁜지 좋은지를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된 여성을 뭐 내가 한국 가서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번에 내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정말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내가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 여성이 정말 나한테 진심이구나 아닌구나 이걸 다 판단하고 나서 결혼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또 구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